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미남 7회 1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스미남이 살짝 비상사태예요. 원래는 4명의 스미남이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또 겨울 독감에 걸리셨어요. 아침에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안 해야 되나? 초유의 사태. 근데 그래도 우리 3명이서 우리 동갑내기 스미남 3인방이 93년 3명 라인이죠. 93년 라인에 오늘 스미남 스튜디오를 점령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알렉스 씨에게 얼른 감기를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다. 이거 꼭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말을 쾌차 바랍니다. 네, 자 만약에 제가 네. 그랬으면은 뭐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러는데 호주 스미남은 뭔가 진짜 아파 보이셔요. 너무 진짜 아프면 아픈 거예요. 성실함의 아이콘.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에요. 올해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 연말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신가요,들? 네. 연말에 너무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연말에 맞아요.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피곤하고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공감해요. 맨날 마시고 돈이 없어. 서울은 참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인정합니다. 네. 태권 씨는 어떠세요? 연말? 제가 지난주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하루에 2끼 먹고 삼각김밥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도네이션 제도를 좀 빨리 일정시켜야 돼요. 많이 들어주셔야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스포츠는 연말이 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구 소식입니다. 약간 얼어붙었던 KBO 스토브리그가 다시금 불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FA 시장 논란의 중심이었던 오지환 선수 이야기와 또 그 밖의 선수 또 구단 관련 소식까지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신림스미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스토브리그 소식인데요. 그동안이 약간 잠잠했던 스토브리그였죠. 근데 드디어 준척급 4인방 중 한 명이죠. 아까 얘기하신 오지환 선수가 LG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사실 4명 가운데 가장 대두가 많이 됐죠. 맞아요. 계약 규모는 일단 4년에 총액 40억 원인데요. 계약금 16억 원에 연봉 6억에 4년씩 지급해서 총 40억입니다. 와. 사실 오지환 선수가 처음에 막 6년 계약을 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야구 팬들이 비난이라고 할까요? 이런 약간 좀 화살을 맞곤 했는데 미운 오리가 된 오지환 선수에게 많은 악플이 달린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이거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천리안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자주 그래왔듯 사실에 기반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팩트체크 다른 시각으로 우리 오지환 선수를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지환 선수가 맹비난 받게 된 계기가 2018년 아시안게임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민한 문제죠. 그렇죠. 예민한 문제인데 이 선수가 그럼 과연 국가대표 자격이 있었는가? 일단 자격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1위 유격수라고 할 수 있는 김하성 선수의 성적이 그 당시 타율 3할 1푼 1리에 OPS 0.870이었어요. 그 뒤를 바짝 이어가는 게 오지환이었거든요. 타율 3할에 OPS 7할 6푼 4리. 김하성 선수에 이은 2위 기록인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딱 봐도 안 나거든요. 심지어 수비 지표도 당시 실책이 김하성 선수만 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멀티 포지션에 대한 그런 논란도 나오면서 유격수가 2명 필요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김하성 선수가 사실 다른 포지션도 커버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유격수라는 자리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오지환을 뽑아있나? 이 자격면에서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은 이제 병역 혜택 관련된 문제죠. 오지환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을 받게 돼서 FA 기간이 2년 앞당겨졌고 그 덕에 사실 이번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금메달 문턱이 상대적으로 이지한 이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특례의 용도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용이라고 하죠. 이랬던 적이 과연 오지환 선수가 참가한 2018년 분이었을까요? 오히려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의 경우 렌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몇 명이 대회에 앞서 현역 입대 영장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인업에 합류한 거죠. 와우. 심지어 네. 그런데 이 중 한 선수가 금메달 확정되고 이 그라운드를 뛰쳐나가면서 와 군대 안 간다 이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해서 취재진들의 막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지환 선수는 사실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지환이 까이는 이유, 사실 제일 예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경찰 야구단 관련입니다. 이 오지환 때문에 경찰 야구단이 해체됐다 이런 얘기가 이 대중들이 정말 많이 네, 저도 하더라고요.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팩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경찰 야구단 해체가 확정되자 비난의 화살이 오지환 선수에게 향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지환 선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일찍이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네. 오지환은 그냥 거기서 걸려 넘어진 것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의경위나 이 의무소방원을 비롯한 전환복무제 폐지였고 그냥 단순 진전되면서 공약이 실현된 것뿐입니다. 심지어 오지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2016년에 경찰 야구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 건강한 남자분들 이제 의경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복무가 조금 편하다 이런 아닙니다. 얘기가 아닙니까? 의경 출신이 있어요. 의경 출신.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이렇게 의경 출신이 있으니까 여쭤보면은 그 이제 면접이라고 하죠. 그렇죠, 면접 볼 그렇죠. 때 이제 상의를 탈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의경 선발 기준에 문신의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는 선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지환 선수 아시겠지만 대빵 문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이 좀 작은 건데요?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겠는데 아마 옷을 입었을 때 문신이 보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팔 반바지 저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문신이 없어서 솔직히 그 규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당시 지원할 때 물론 전 떨어졌지만 다른 이유에서 그래서 어쨌든 오지환 선수 아시겠지만 그 반팔 유니폼 입으면은 막 칼 같은 거 막 큰 거 엄청 삐져나와 있거든요. 칼은 위험하네요. 그렇죠. 네. 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지환 선수가 경찰을 입단을 회피했다. 이거는 완전 넌센스인 거예요. 근데 지팡이였으면 또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유격수기 때문에 직구 레이저 송구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지환이 경찰 야구단 입대를 기피했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려 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경찰 야구단 어차피 16년에 지원했었고 이미 튕긴 상태였고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나의 몸 상태가 인지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지환이 그거를 회피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모두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지환이었을까요? 저는 언론에 이 물타기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 요즘 경제 상황도 어렵고 사실 기자도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뭐 많은 국내 상황도 있고 뭐 오지환 선수를 누르면서 대중들에게 자극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게 오지환 선수가 저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만 잘하면은 진짜 오지환 선수가 약간 범인인 마냥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뭔가 야구단이 됐든 사회적으로 됐든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권이 약간 위기를 하면은 막 열애설을 터뜨리고 뭐 이런 것이 있든 스포츠에도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약간 마녀사냥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찾아보면서 이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저희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오지환이 과연 언론의 물타기가 없었으면 대중들에게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 저 정도의 활약, 건강하게 꾸준히 활약을 해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을 내리자면 오지환 선수 4년 40억 막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오지환 선수는 앞으로 계속 좋은 활약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스토브리가 하디슈입니다. 또 갈매기 소식이네요. 갈매기 소식이요. 갈매기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아시다시피 단장이 바뀌면서 프로세스성 성민규 체제에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많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현재까지 보면 포수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노경은과의 순조로운 소통 그리고 외국인까지 잘 뽑았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잘 나가는 롯데에게 이 전차 같은 롯데에게 방지턱이 하나 왔는데요. 롯데의 대표이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죠. 이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사장이었어요. 롯데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리를 크게 치는 등 뭐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김 사장이 양상문 감독도 중간 경질시켰고 또 성민규 단장이 약간 젊고 약간 외국물 먹어서 끌어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 김 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성 단장이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수도 얻었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을 보여줬는데 김 대표가 갑자기 사임이라뇨. 그래서 저는 또 롯데 팬이잖아요. 뭔가 프로세스에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저를 비롯한 롯데 팬들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자리에 이석환 신임 대표이사가 앉게 됐습니다. 이석환 대표는 롯데케미컬 전무 출신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이분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됐는데요. 저를 비롯한 갈매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으니까 전준우 아시죠? 전준우 또 오늘도 기승전준우네. 이게 솔직히 터질 때가 됐거든요. 그쵸,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터질 줄 알았어요. 4인방 중에서. 네. 근데 어렵다고. 뭔가 안 맞나 봐요. 머니가 안 맞는 건지. 근데 뭔가 또 한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전준우를 검색했는데 전준우 한화가 나왔어요. 혹시 들리진 안 들으시겠지만 이 대표님 꼭 제 이 간절함이 전해지길 빌면서 전트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브리그 또 마지막으로 한 소식 또 전해볼게요. 네. 올 시즌 타점왕 누구였죠? 제리 센즈죠. 네. 제리 센즈 선수가 보장 금액 130만 달러, 한화 약 15억의 금액으로 일본 NPB의 이 한신 타이거즈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활약, 타점왕이 굉장히 엄청난 자리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약간은 15억? 헐값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 키움이 돈을 얼마나 안 쓴 거냐라는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 또 KBO 출신에서 NPB로 넘어가서 용병 선수가 뭐 잘하는 경력도 있고 못한 경력도 있는데 사실 이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센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타점왕까지 기록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겠지 했는데 이 선수가 바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헐값에 이제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또 NPB에 팔렸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반반 확률인데 센즈를 보냈어야 했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센즈 선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네요. 네. 사실 센즈 선수가 굉장히 가성비 갑이었죠. 그렇죠. 네, 중간에 들어와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까지 저 같으면 타점왕이었으면은 진짜 잡아야죠. 다 부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15억인데. 그렇죠. 15억도 못 썼다는 거잖아요. 네. 오지환 선수가 40억인데. 그렇죠. 고척동 사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게 2위를 했으면 솔직히 그렇죠. 팬들도 더 늘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키움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새로운 용병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쉽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네. 이 소식은 또 시즌이 시작되면 종종 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스토브리그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정말 좋은 계약을 했어요. 대박이죠. 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 메이저리그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광현 선수의 새로운 팀, 또 이 소식을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척동 스미남입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드디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앵무새. 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진출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와 2년 총액 800만 달러, 우리 돈 93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짜. 이게 오피셜도 나왔더라고요. 등번호 33번. 33번. 네, 33번.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2년에 800만 달러 보장 계약, 그리고 300만 달러 인센티브 추가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최대 1,100만 달러, 약 128억 원이 지불되게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야, 짱이다. 원래 사실 메이저리거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리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등 거부권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김광현 선수의 입지가 조금은 너무 보장이 되지 좋은데요? 않았나.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번에 호주 스미남께서 그쵸, 뭐 그쵸. 어느 정도 가격으로 받아서 가야 이게 너무 싼 가격이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이게 안 그쵸. 쓰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많은 돈을 주면은 쓸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게 자기 위상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네요. 베스트네요. 네네. 그렇죠. 또 세인트루이스가 어떤 팀이냐면 오승환 선수도 이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렇죠. 내셔널리그 중부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구단이죠. 그렇죠. 카디널스. 그렇죠. 내셔널리그 구단들 중에는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팀이고 기어. 뉴욕 양키스 다음으로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많이 한 팀입니다. 와. 총 11회 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또 가장 최근 우승은 2011년인데 올해는 이제 내셔널리그 중부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성적은 약간 아쉬웠고 네네. 이제 내년 시즌에도 미러키랑 시카고 컵스 이렇게 세 팀과 우승을 다툴 만한 전력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은 팀에 들어갔다. 맞아요. 좋은 팀에 간 거죠. 사실 애매한 팀에 들어갔으면은 더 경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명문 구단에서 주목을 더 받는다면 김광현 선수에게도 더 좋은 류현진 다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일이 되겠죠. 네. 김광현 선수의 역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 김광현 선수는 애초에 선발 투수로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그냥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다 이거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존 모젤리악 단장이 영입을 추진한 몇몇 투수들이 있었는데 이 투수들은 이제 선발만 고집을 했었는데 김광현은 이제 유연한 라인업을 이해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선수가 김광현이었다. 네. 선발보다는 이제 출전 기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김광현 선수였죠. 이제 김광현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선발 기회를 주면 좋지만 우선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히면서 팀에 일단 헌신적인 모습을 실제로 예고를 했어요. 네, 김광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시리즈에서 맞아요. 네. 사실 이 진출하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뭐 이게 몇 년 전이었어도 마음이 어떨지 몰라요. 그쵸. 네. 왜냐면 이제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선발 진압류가 불투명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 조항이 있고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을 마이너리그로 보내려면 이게 김광현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제 보장 연봉을 받으면서 FA 선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안 보내겠죠. 되게 좋네요, 그거. 엄청 좋죠. 네. 보장이 된 거죠.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죠. 네. 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두 가지가 있는데 2020년 시즌 선발진 구성을 두고 이제 잭 플리어티 그리고 마일스 마이컬리스 디코타 허드슨 이제 1선발에서 3선발까지는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4선발로 활약했던 애덤 웨이라이트는 내년에 이제 39세이기 때문에 이제 불펜 전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5선발인 마이크 와카는 뉴욕 매츠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4선발이랑 5선발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또 나머지 투수들과 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리한 점이 좌완입니다. 좌완. 그렇죠. 나머지 1에서 3선발 투수는 우완이기 때문에 또 선발에서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는 좌완인 김광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슬라이드 한번 봐야죠. 그렇죠. 슬라이드 한번. 또 실제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세인트루이스 뎁스 차트에 이제 김광현의 이름을 제 5선발에 올려놓았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증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는 게 아닌가 기대가 되네요. 싶습니다. 네, 진짜 기대되네요. 진짜 기대됩니다. 중계도 많이 해주겠네요. 해주겠죠. 이제. 네. 많이 해주겠네요. MBC 그 스포츠가 이제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요. 김광현 선수 활약을 또 지켜보면서 뭐 류현진 선수만큼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거는 솔직히 진짜 대박이겠지만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싸이 영상 2위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원래 KBO에서는 약간 비슷한 레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꿈을 쫓아서 자기 뭐 선발 상관없다. 맞죠. 네, 출전하겠다. 도전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반대로 우리 김재환 선수도 지금 계속 협상을 팀을 찾고 있겠죠. 그렇죠. 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더 김재환 선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김재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두산이 우승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좋은 계약으로 둥지를 튼 만큼 미국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저희 스미남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동아시안컵이 끝났어요. 우리 남자부가 일본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아시안컵 이모저모를 우리 고척동수민랑 이승준 씨가 쉴 틈 없이 또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축구에서의 큰 이슈였죠. 그렇죠. 동아시안컵 와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전에서 한국이 황인범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대포알. 일본을 1대0으로 왼발, 꺾고 왼발. 왼발 대포. 이제 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안컵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3전 전승이고 일본도 제치고 중국도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이어서 3연속 우승인데 홈에서 이뤄낸 첫 번째 우승이라 더 값진 결과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홍무승이 없었죠. 네네. 그렇죠. 2003년도 창설 이후에 이 대회가 3전 전승으로 우승한 팀은 우리 팀이 처음이랍니다. 이야. 너무 압도적인데요. 멋있다. 이번 대회에서 각종 기록을 좀 갈아치웠어요. 또 2018년도 8월에 벤투 감독이 부임을 했었는데 벤투 감독의 국제대회 우승컵 첫 우승컵이죠. 그렇죠.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맞아. 뭐 쭈뼛쭈뼛 좋아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상대 팀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79번째 한일전이었는데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우세하네요. 42승 23무 14패. 오. 절대 우세입니다. 아, 이제 뭐 이것이- 축구로는 뭐, 네, 그렇죠. 이길 수가 없죠. 네네. 이날 경기에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네. 어떤 골은 점이- 네. 한 골밖에 터지지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하던 축구, 뭔가 선 굵은 축구를 약간 구사하지 않았나. 맞아요. 뒷공간으로 때려주고 맞아요. 윙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특히 간결하게 나상호. 마무리. 나상호 선수 되게 어. 좋더라고요. 이게 보는 맛이 있었다고 할까요? 골은 약간 마무리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야 아쉬웠어요. 되겠지만 그 이외적인 부분에서는 슈팅도 많이 때리고 시원시원한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들 나상우, 황인범 이 두 선수들이 그렇죠. 갑자기 그 경기에서 잘하더라고요. 역시 한일전이 이것이 버프입니다. 네, 한일전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일전이라 선수들이 정말로 그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보는데 TV 화면으로 보지만 진짜 열심히 뛰려는 의지가 느껴져서 또 이시국 매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영권 선수 절레절레 진짜 할 때, 멋있었어요, 와, 그거. 너무 멋있었어요. 저 태클 딱 걸고 내 태클은 완벽했어. 아니다. 좋았어요. 그렇죠. 네. 일본이 사실 패스 축구가 아기자기한 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방 압박을 우리가 잘하다 보니까 슈팅을 3개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야. 원래 일본이 좀 몸싸움을 좀 꺼려하잖아요. 약간 몸으로 이렇게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런 약간 팀이죠. 깨갱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략했네요. 좋았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우리가 약간 패스 축구 하려고 조광래 시절에 네. 그죠. 그때는 3대0으로 졌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우리가 익숙한 걸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조광래 감독님 좋아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약간 아쉽게 졌었는데 오늘은 진짜 이번에는 한국다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대회 MVP는 황인범 선수가 탔죠. 그렇죠. 네. 두 골을 넣었죠. 두개 네. 넣었습니다. 네. 홍콩전에서도 프리킥을 프리킥. 굉장히 멋있게 넣었고 일본전에서도 사실 일본전 골이 컸죠. 그렇죠. 끝나고 맞아요. 산책 세레모니까지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터뷰를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이제 박지성 선수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일본 관중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네. 우리 홈이다 보니까 우리 관중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산책 세레머니를 이제 하트 세레머니로 바꿨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사실 그 박지성 선수 일본에서 하는 거 넘사예요. 그것도. 그거는 진짜 넘사예요. 그건 진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 홈이었잖아요. 맞아요. 레전드죠,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대회 베스트 수비상은 김민재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세 경기 모두를 보면서 골을 먹힐 것 같지가 않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벽이었어요, 강했어요. 진짜. 그 반도다이크라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대단해요. 네, 반도다이크. 반도다이크. 제가 또 예측을 했잖아요. 실점할 것 같진 않다. 그렇죠. 또. 정말 실점만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또 이 경기 이후의 인터뷰에서 유럽 진출에 대한 또 강한 의지를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꼭 가고 싶습니다. 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약간은 맞아요. 남겨두는 소심한 거 게 SNS에 이제 동아시안컵 우승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Great Performance Next Stop Europe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지웠더라고요. 맞아요. 지웠구나. 약간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소속팀에 대한 예의가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또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뭐. 근데 솔직히 가야 돼요.
너무 잘해요. 너무 가야 잘해요. 돼요, 가야 돼요.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뭐 이제 중국 가면서 막 좀 경기력 꺼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더 잘합니다. 네, 맞습니다. 골도 넣고. 근데 사실 이번 대회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저는 첫 경기를 보고 나서 우리 홈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텅 비었을 수 있으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12월에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경기장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워요. 맞아요. 일단 12월 춥죠. 또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었어요. 연말 맞아요. 약속 있죠.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하는 경기는 사실상 못 가요. 맞죠. 부산이죠. 그죠. 부산이죠. 또 트랙이 있어서 사실 맞아요. 관람하기가 사실 집에서 TV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가까이서 보기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정식 A매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소집을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유명한 선수가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슈퍼스타가 없으니까. 네, 대회 개최 시기도 이게 되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12월, 8월, 7월, 2월 뭐 이렇게 막 열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동아시안컵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2년 단위로 언제 하는지는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이게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부산에 계신 택시 아저씨들이 모르더라고요. 말 다 했네요. 이 홍보가 사실상 잘 안 됐고 경기장 그 티켓도 조금 비쌌죠. 맞아요. 이번 우리 서울에서 했던 그 프리미어 12 야구 경기도 비쌌어요. 티켓값이 좀 비쌌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국내에 있는 경기만큼은 좀 그래도 저렴하게 해줬으면은 적어도 그렇죠. 뭐 부산 시민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단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 이외 지역은 경기가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국가대표 경기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접근성을 더 맞아요.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어차피 이제 다음 시즌에 부산 아이파크도 일부 리그 그렇죠. 진출한 만큼 그렇죠. 또 부산에 또 축구 열기가 또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동아시안컵 더 이야기가 있나요?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시간이 되나요? 시간 뭐 돼요. 네. 저희 뭐 네, 여유롭게. 네. 또 이시국 매치 하니까 생각이 나는 와우. 건데 또 남자부에서 3차전에서 중국이랑 홍콩이 또 맞붙었습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중국이 이겼는데 2대 0으로 사실 이슈였죠. 그라운드 안에 이슈보다는 그라운드 밖의 이슈에 더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경기에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에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객전도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주최 측에서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이랑 이제 사설경호원을 거의 몇백 명을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양국 팬들 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고 하지만 경기 시작 전에 이제 홍콩 관중분이 이제 정치적 구호가 적힌 티셔츠나 이제 뭐 플랜카드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제 제지를 좀 한 거죠. 실랑이가 좀 있었던 거죠.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스포츠랑 정치랑 연결시키는 순간 그러면 안 돼요. 뭔가 그 순수한 그 스포츠의 가치가 그렇죠. 옛날에 훼손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어디였죠? 경남 FC였나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찾아갔다가 맞아요. 네, 그랬던 황교안 총리였나요? 맞아. 황교안 총리였죠. 맞아요. 홍보하러 갔다가 뭐 제지당하다가 맞아요. 경남한테 오히려 맞아요. 벌금을 물리고 맞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참 희한했죠. 정치랑은 진짜 스포츠랑은 그렇죠. 별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좋은 점으로 봤을 때 그 드록바 선수 그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전쟁을 멈춘. 네,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부만 집중이 됐었는데 여자부도 이번에 선전을 했습니다. 네. 1승 1무 1패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콜린베이 감독 체제에서 2개월 만에 첫 대회였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중국전 사실 중국전은 비겼어요. 상당히 잘했죠. 그렇죠. 근데 일본전도 진짜 마지막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내주면서 졌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만큼 뭔가 프랑스 월드컵 때와는 약간 정말 다른 모습, 선수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음 대회, 뭐 2020년 도쿄올림픽이 기대가 되는 여자 대표팀입니다. 사실 그 대한축구협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인사이드 캠 같은 거, 네, 맞아요. 홀린베 감독이 막 한국말 어떻게든 배워서 맞아요. 선수들이랑 친해지려고 그런 게 좋죠.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선수들이 되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국내 또 나이 많으신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가서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맞아요. 되게 옆에 가서 그냥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새로운 리더십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콜린베 감독을 많이 봤는데
선수들이랑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선수들도 일단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약간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진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귀엽다. 뭐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하이 막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무슨 영어 회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근데 오히려 콜린맨 감독은 한국말로 대답하고 약간 이게 반대로 된 상황. 근데 재밌더라고요. 선수들이 이런 새로운 감독 그리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 정말 새로운 축구를 한다면 여자 축구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여자 축구의 또 좋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동아시안컵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소식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스미남이 미리 뽑아본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 있었어요. 이게 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희 사이에서. 이번에는 진짜 조추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기대되는 경기는 어디이며 또 저희가 한번 8강 팀 진출도 한번 승부 예측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끼리 재밌었던 그 모의 추첨에서 그래도 하나 건진 게 있잖아요. 하나 맞췄죠. 하나 맞췄습니다. 네. 맞췄다고 할까요? 이게 뽑아왔는데 8분의 1 확률인가요? 네, 하나 맞췄어요. 이제 로또는 안 되겠네요. 네, 아탈란타와 이제 발렌시아가 실제로 그렇죠. 만나게 됐죠. 네. 또 이래서 저희끼리 또 단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 대진표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발렌시아와 아탈란타가 만났고요.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올림피크 리옹과 유벤투스, 그리고 토트넘과 라이프치히, 마지막으로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이렇게 매치가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잘 짜놓은 것도 저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한 경기 빼고요. 다들 어딘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정말 나름 비빌만한 팀끼리 다 만나서 이번 챔스 16강은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또 어려운 걸 맞춰야 또 그럼요.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포츠의 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측이 또 그렇게 재밌잖아요. 제가 뭐 조금 있다가 스미남 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그래도 축구는 잘 맞췄어요. 네. 데스남의 K리그 뭐 그곳 포항의 선전도 맞췄고 또 제가 동아시안컵 뭐 실점 안 하고 뭐 이길 것 같고 이것도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서 축구에서 이 챔스에서 이어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UEFA 챔피언스리그 스미남 시뮬레이션인데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예측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5명이잖아요. 순수 5명. 그렇죠. 5명인데 이렇게 이제 점수제를 할 거예요. 예측을 해서 하나 맞출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해서 결승전까지 이걸 하는 거죠. 총점을 하는 건가요? 총점을 해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뭐 문화상품권이 됐든 기프티콘을 몰아주기. 야, 그럼 이거는 16강에서 많이 따놔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많이 따놔야 돼. 많이 따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포츠든 그렇듯 역전은 있겠지만 그래도 16강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예측이 청취자분들도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 이제 또 확장을 할 계획이 있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요.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을 할 건데 그때도 참여를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적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좋으면은 저희가 뭐 상품도 지급해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측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어떻게 좋죠? 바로 갑시다. 좋죠. 첫 번째부터 가보시죠. 저희와 일치했던 일단 박빙의 경기 발렌시아와 아탈란타. 와,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하면서 이제 아탈란타 만장일치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이전 세리에랑 이제 또 라리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실전에서는 바꾸겠습니다. 네. 저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올라갑니까? 네. 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경기력이에요. 경기력을 봤는데 이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약간 간절할 때 약간 이런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약간은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기면은 그들만의 공격 축구가 약간 흐지부지가 되더라고요. 반면 발렌시아는 짬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 느낌도 그렇고 발렌시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도 한번 그냥 어떤 팀이 올라갈 것 같은지 뭐 이야기만 해볼까요? 점수를 매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예측해 봅시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아탈란타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는 거죠. 저는 아탈란타 유지하고요. 승준 씨는요? 저도 발렌시아가 요즘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탈란타. 이야, 이렇게 갈리네. 갈려야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경기 갈까요? 자, 그러면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맨시티와 레알.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하지만 실림스 미남은 맨체스터 시티 갑니다. 와, 맨시티요. 맨시티 갑니다. 저는 맨시티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맨시티 가겠습니다. 레알이 약간 챔스 DNA가 있었는데 네. 약간 날강도 시절의 챔스 DNA 같아서 요즘은 그런 폼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맨시티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더 잘해져요. 저 어제 레스터랑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덕배라나. 데브라이너 부상만 안 당하면은 레알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느낌이 축구를 쉽게 한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툭툭 골, 맞아요. 툭 패스, 골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축구도사 이런 표현을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레스터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점도 잘 안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레스터의 수비진 그 쉘웬지인가요? 네. 그냥 찢어버렸어요. 네, 다음 경기 가보시죠. 다음은 ATM과 리버풀입니다. 와, 창이냐 방패냐 진부한 표현인데 그렇죠. 이게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게 저는 ATM 가겠습니다. ATM이요? ATM이요? 역배입니다. ATM으로 갑니다. 네, 승준 씨는요? 저는 그래도 리버풀 가야죠. 리버풀 갑니까?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버풀 갑니다. 저도 리버풀 갑니다. 이게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또 ATM이 또 항상 이 수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ATM의 수비력을 믿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가볼까요? 다음은 첼시와 미넨이죠. 첼시와 미넨. 저는 이제 미넨의 약간 우승을 감히 점치는 사람으로서 미넨 가겠습니다. 우승까지. 그럼요. 좋습니다. 미넨 코인에 탑승하셨습니다. 민코탑. 네, 승준 씨는요? 저는 미넨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는 첼시 하고 싶어요. 왜? 첼시를 저는 이번 시즌 첼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 램파드의 첼시요? 네, 램파드의 첼시. 애팀입니까? 뭔가 재밌게 하더라고요, 축구를. 맞아요. 재밌긴 첼시 해요. 맞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팀 중에 하나인데 잘하고 있죠. 그 어떤 팀보다 잘하고 있고 맞아요. 영입도 없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첼시 미넨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어서 저는 그렇죠. 첼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챔스는 경험이라고 봐서 미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경기 갑시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지한 네. 리옹과 유벤투스. 아하. 이거는 사실 유벤투스 가야죠. 이거는. 네. 승점을 위해. 데파이가 부상이에요. 말 다 했네요. 말 다 했네요. 리옹 경기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저도 유벤투스 가겠습니다. 네, 저도 유벤투스 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좀 다들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리옹 이기면 개꿀제. 와. 자, 그다음 토트넘과 라이프치히. 이거는 토트넘과 라이프치히. 또 라이프치히가 어제 분데스리가 또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그 라이프치히 베르너 선수가 또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여할 정도로 지금 너무 최전방에서 잘하고 있죠. 네. 하지만 국뽕 플러스 무리뉴 갑니다. 무조건이죠. 토트넘 한 표 가겠습니다. 무리뉴의 챔스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과학은 항상 저도 가야 돼요. 저도 토트넘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중개사의 그 수입을 위해서 떨어지면 이제 광고주들이 시청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확 떨어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와. 약간 쉬운 듯 어려운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그래서 제가 감히 나폴리 가보겠습니다. 나폴리요? 나폴리 가보겠습니다.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베이스는 경기력이에요. 경기력인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경기력으로 따지면 훨씬 잘하죠. 잘하는 거 맞는데 비빌만 하다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리버풀이랑 같은 조일 때도 리버풀한테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를 했고 리그 경기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한 번씩 무너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챔스도 그렇고 그리고 일정도 빡빡해요. 바르셀로나 팀 특성상. 근데 나폴리는 챔스에 뭔가 집중하는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히 그리고 항상 토너먼트에서는 사고를 한 팀씩 치기 때문에 그 경기가 저는 이 경기인 것 같아요. 좋아요. 느낌이죠 사실. 근데 나폴리가 비빌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니까 나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토너먼트 이변은 아탈란타가 할 것 같고 사실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AC 밀란의 인터밀란 경기를 봤는데 저 두 팀 진짜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제가
두 팀의 경기를 하이라이트 다 봤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루카쿠도 정말 못하고 이탈리아 리그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봤는데 결정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탈리아 수준은 이 정도다. 나폴리 물론 잘하는 팀이고 명문 팀이긴 하지만 당연히 바르셀로나 가야죠. 네, 저도 어쨌든 나폴리가 리그 부진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에버튼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가투소 감독이 뭔가 가투소 감독이에요? 네. 또 거기서 감독하고 또투소, 또투소. 네, 아무래도 저는 단기간에 팀을 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오케이. 한 경기가 남은 것 같은데요. 파리 생제르맹 하나 빠뜨렸군요. 네. 파리와 도르트문트죠. 도르트문트죠. 네, 태곤 씨 가시죠. 이거는 뭐 파리입니다. 파리인가요? 네, 파리예요. 도르트문트가 리그도 그렇고 경기력이 그냥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력 베이스예요. 경기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반면에 파리는 뭐 잘 나가죠. 네, 승규 씨는요? 저도 파리입니다. 왜냐면 파리는 8강까지는 항상 잘 무서운 기술을 맞아요. 5대0 막 이렇게 8강에서 뭔가 날개가 확 꺾인 것처럼 희한하죠. 확 무너집니다. 파리는. 네, 저도 승준 씨의 말에 적극 동의하면서 파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뽑아봤어요. 네, 물론 16강은 2월쯤에 있어가지고 아직 먼 그렇죠. 미래 얘기예요. 2월 많이 남았네요. 네, 많이 남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스남과 알렉스 씨의 의견도 저희가 받은 다음에 또 점수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누가 축자랄인 것인가? 누가 축고수가 될 것인가? 근데 사실 뭐 박문성 위원도 맨날 틀리는데 그쵸. 이게 그럼요. 예측을 하는 게 뭐 축자랄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죠.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도 그렇고 네. 촉이죠, 촉. 촉인가요?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좋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가보겠습니다. 리버풀이 짤츠부르크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미나미노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적과는 함께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소식을 원래 호주 수미남 알렉스 씨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공덕동 수미남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미나미노 선수가 오피셜이 떴어요. 맞아요. 이게 7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13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리버풀이 미나미노 선수가 저번 시즌에 재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네. 바이아웃 금액을 113억을 한 건데요. 여러분 바이아웃이 뭔지 아시죠? 딱 그 그렇죠. 금액을 지불하는 순간 선수와의 계약권이 바로 맞아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짤츠부르크 입장에서도 미나미노가 이렇게 잘할지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요즘 유럽에서 시장 가치보다는 한 2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그렇죠. 낚아챘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미나미노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22경기 9골 11개 도움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미나미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리버풀의 우리 베스트 11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알리송 골키퍼가 있고요. 거기는 못 가죠. 거기는 못 뛰죠. 네, 그리고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팁, 뭐 아놀드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못 뛰어요. 못 뛰어요. 네, 여기도 백포 못 뜁니다. 미드필더예요. 역삼각형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 아마 바이날둠이 들어갈 것 같고 네. 파비뉴, 그다음에 핸더슨. 여기 쉽지 않아요. 네, 여기 일단 조금 쉽지 않고요. 더 쉽지 않은 데가 남았는데. 최전방 가볼까요? 마네, 네, 피르미누, 살라죠. 네. 생각해 보시면 사실 베스트 11에서 냉정하게 선발로 들어갈 곳이 있냐 하면은 없어요. 그렇죠. 네, 없다고 봐야 돼요. 없고요. 그래도 리버풀이 사실 이번 시즌 뭐 클럽 월드컵이랑 뭐 일정이 많죠. 카라바오컵이 겹쳐서 지금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아예 2군 선수들을 내보내서 맞아요. 완전 그냥 1군 선수들이 터졌거든요. TV로 응원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TV로 응원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정이 빡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는 아마 3군데 정도 포지션에서 뛸 것 같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른쪽 윙. 살라 선수가 살라다리. 아무래도 이번 시즌 물론 잘하고 있지만 네. 뭐 마네나 피르미노에 비해서는 조금 저번 시즌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피르미노 자리. 가짜 스트라이커죠. 가짜 9번. 네, 가짜 9번 역할도 미나미노 선수는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바이날둠 선수 자리, 약간 좀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리죠. 뭐 후보에 뭐 체인벌린, 랄라나 뭐 이런 선수들, 케이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아무래도 리버풀은 선발과 교체 멤버 간의 갭 차이가 조금은 있거든요. 조금 있죠. 네, 그리고 좀 멀티 포지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영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체인벌린, 랄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도 들어갈
들어가기 쉽지 않아 일단 보이는데요. 거기랑 싸워야 돼요. 거기를 이겨야 되는데. 네. 케이타도 있고 네. 쉽지 않아 보이는. 오리기, 샹끼리 그렇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본 시장도 겨냥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챔스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나미노 선수의 오피셜 사진이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감과 동시에 갑자기 엄청난 논란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쏘리했죠. 네, 오피셜 사진 바로 밑에 다른 영상의 썸네일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이번에 리버풀이 클럽 월드컵에서 플라멩고라는 팀과 격돌하게 됐는데 그 81년도 일본에서 열렸던 도쿄 인터콘티넨탈 컵에서 리버풀이랑 플라멩고가 붙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추억하면서 약간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쵸. 요번 경기랑 저번 희한하네. 경기. 그래서 그때 리버풀 선수들의 활약상을 편집한 다큐멘터리인데 네. 그 영상 썸네일에 배경에 우길기가 전범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국 팬들이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맞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리버풀이 일단 즉각 교체를 했어요. 교체와 함께 이 공식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한국말이랑 영어랑 같이 해서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 사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과글 같은 경우는 한국 IP를 이용하는 접속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글이었대요. 맞아요. 이 말은 세계 팬들은 못 보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봐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아하. 네. 이게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쪽짜리 사과가 아니고 반쪽인데요, 그냥. 그죠? 사과가 저는 아니네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네요. 그쵸.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어제 어쨌든 클럽 월드컵에서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을 차지했는데 한국 IP라고 했죠. 이번에는 일본 리버풀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 우길기 배경이 그려진 거에 클롭 감독이 클럽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홀리.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한간에서는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 놀리는 거 아니냐. 리버풀 유니폼 다 태워야 됩니다. 센데요? 다 태워야 돼요, 센데요? 진짜. 네, 물론 뭐 와. 리버풀 선수단이나 감독들이나 뭐 그들의 그죠. 뭐 잘못인 건 스포츠인들은 죄가 어떻게 보면 미나미노 선수도 피해자예요. 그쵸. 구단의 잘못이죠. 네. 미나미노 선수는 뭐 잘하고 그냥 있고 축구 잘하는 게 네. 죄인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버풀 우리나라에 있는 리버풀 팬들도 피해자예요. 맞아요. 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요. 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사실 살펴보시면 리버풀이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우리 맞아요. 나비 케이타 선수, 케이타 선수의 몸에 문신에 맞아요. 우길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항의를 했고 사과와 함께 자기는 그런지 몰랐다 하면서 여기다가 문신 다른 걸 덮었죠. 맞아요. 그렇죠. 다른 걸 덮었고. 멋있어요. 그 정도는 피드백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 23세 이하 리버풀 선수 중에 한 명이 작년도 우리나라 광복절 전날이었대요. 그때 자기 SNS에 우길기 모양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셀카를 올렸대요. 오 마이 갓. 이게 하필 왜 다 리버풀 선수들일까? 왜 그렇지? 진짜. 아니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음. 구단에서 나비케이타 사태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요. 우길기의 존재를 알았고 이게 한국 팬들한테 예민한 문제인 거 알았으면 이게 구단 차원에서 뭐 조치를 하든지 미리 사전에 그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다 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리버풀에서만 나온다는 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있어요. 거죠. 네. 물론 뭐 그 앞선 두 명의 선수의 일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쵸. 리버풀 구단이 확실하게 지금 아마 지금 메일 폭탄이 엄청 받고 있대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클럽 월드컵 돌아오는 대로 아마 좀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의 상징이었죠. 이 그렇죠. 하켄크로이츠. 이 문양이 사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기가 돼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철저하게 금기가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일본 전범기에 대한 어떤 좀 국제사회의 이런 생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패션 디자인, 로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피파에서는 전범기 사용을 이제 확실하게 금지를 시켰고요. 이 AFC에서도 아챔 때 우길기를 사용하는 팬들이 있으면 그 구단한테 벌금을 매기고요. 근데 웃긴 게 이번 도쿄올림픽 IOC 측에 우리나라 사람들 통해서 국제사회가 얘기를 했대요. 전범기를 사용한 그 응원은 금지해달라 했더니 애매한 답변. 애매한 답변.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야, 애매한 답변을 자극을 해서 시키는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두한 형님을 소환할 수 있고. 우리 4달러 형님이 나오셔야 될 진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버풀이 좀 공식적으로 전 세계 어쨌든 지금 리버풀은 전년도 유럽 챔피언이죠.
그렇죠. 제일 가난한 클럽 중에 하나니까 전 세계적인 팬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이니까 이 사태를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좀 다른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리버풀이 조치를 한다면 다시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안 하면 태워야 됩니다. 다 모여서 진짜 어디 한강에서 모여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슈가 되고 왜 그러냐 한국 팬들이 진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보여줘야 돼요. 진짜.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리버풀의 공식적인 사과를 또 기다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좀 여유롭게 한다고 했더니 너무 여유있게 해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일부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 2부로 좀 줄이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MC 역할이 아니라 스미남 분들의 역할을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 네, 아무튼 다음 농구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NBA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몇 주째 잘 나가고 있는 팀, 그렇죠. 잘하고 있는 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중하위권 팀에서 집중을 해야죠. 네.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에이스들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실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농구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근데 이게 소식을 전하기 앞서 저희 이제 스미남끼리 맨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바로 스미남의 저주. 이 또 알렉스 씨의 또 전했다면 다 부러지는 그죠? 이 특히 농구에서 좀 그런 게 심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축구는 잘 맞추는데 이 농구만 했다면 이게 맞추는 걸 떠나서 약간 악재가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전했던 그렇죠. 필라델피아 홈 전승 전하자마자 홈에서 2연패했고요 지금. 그리고 돈치치 얘기했었죠. 부상당했죠. 발목 아작났죠. 네. 그리고 8연승의 KT 허운 부상당하면서 지금 또 맞네요. 네, 연패 중이죠. 맞아요. 저희가 농구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약간 미안해야 될 것 같은 구단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구 소식을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나 주눅이 들지만 그것을 한번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 주 소식은 그동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잘하는 팀이나 그 잘하는 팀의 선수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좀 덜 인기 있고 하위 팀에서부터 올라가 보려고 해요. 네. 하위권 팀이라도 NBA면 엄청 농구 잘하는 선수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팀에도 각 팀마다 이제 에이스들, 이 선수.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 중계권은 이제 스포티비에만 있고 인기 팀에만 중계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하위권 팀이 나왔을 때 쟤는 누구지? 그냥 맞아요. 뭐 하는 애지? 이렇게 수 있는데 그 선수가 누가 있는지 그래도 이름 정도는 나 이 선수 이름 정도는 들어봤어. 쟤는 원래 에이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하위 팀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한번 한두 명 정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먼저 동부 최하위의 애틀랜타죠. 지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슈터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알렉스 씨가 트레이 형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 트레이 형 선수가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이 팀은. 그래서 꼴찌인 것 같아요. 네, 혼자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 하위 팀이죠. 동부 14위 뉴욕에는 이 요즘 유행이 이제 양궁 농구죠. 그렇죠.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팀은 준척급 빅맨 선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있냐면 줄리어스 랜들, 타지 깁슨, 바비 포티스. 이 세 빅맨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이제 랜들 선수가 이 몸값도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만큼 제일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혹시 뉴욕 경기 보시게 되면 랜들 이 뒤에 랜들. 이름 보시고요. 그 다음은 동부 13위의 클리블랜드입니다. 아이고. 사실 클리블랜드는 이제 명문 팀이었죠. 르브론 제임스가 있을 때 우승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제임스가 떠나면서 이제 떡락 하고 있죠. 사실 NBA 좋아하는 사람이면 클리블랜드 선수들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익숙할 겁니다. 뭐 케빈 러브, 트리스탄 탐슨, 뭐 섹스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카일 코버를 미러키로 보내고 이제 조지 힐을 유타로 보내면서 탱킹 팀이다. 이 팀 이제 망했네. 그래서 러브도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러브는 잡고 이래서 약간 좀 아리송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최하위 세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동부에서도 이제 또 서부로 가봐야겠죠. 서부도 이제 밑에서부터 세 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최하위 어떤 팀일까요? 모르겠어요. 어디죠? 예상치도 못한 팀인가요?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와. 최하위 꼴찌입니다. 말할 필요가 있나요? 슈퍼 왕조에서 이제 몰락한 골스입니다. 이제 커리와 탐슨이 있었어. 이제 사실 중간은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지금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야. 누가 활약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커리 탐슨이 빠진 지금 누가 에이스냐고요? 네. 많이들 이제 96년생입니다. 이 어린 디안젤로 러셀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러셀. 이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시즌 초반에. 근데 11월에 이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지면서 와. 노답팀이 됐습니다. 진짜. 네, 노답팀이 됐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는 이 디그린 선수 혼자 울며 그렇죠. 겨자 먹기 하고 있는데 이 사실 디그린 선수가 득점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역할이지. 그렇죠.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번 주죠. 1승을 홈에서 거뒀거든요. 어떤 선수가 활약을 했냐? 빅맨 에릭 파스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파스칼. 네, 파스칼. 이 선수가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직 케본 루니. 이 선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케본 루니와 약간 빅맨 위주로 풀어가면서 그래도 승리 한두 경기는 챙기고 있다. 그래서 꼴찌다. 야, 진짜 완전히 다른 팀이 됐네요. 그쵸, 양국 농구로 대표된 팀이었는데 빅맨이 살려먹고 사실 있네요. 한국의 NBA를 인기화시킨 팀인데 요즘 막 중고나라 보니까 골스 티셔츠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음은 서부 14위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사실 시즌 초반에 꽤 전력이 탄탄해서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많았는데요. 이 레이커스에게 앤서니 데이비스를 내주면서 잉그램, 론저벌, 조시 하트를 받으면서 라인업 꽤 괜찮은데 또 심지어 드래프트 1순위로 데려온 이제 자이언 윌리엄스와 위디안 슈터죠. 누굽니까? JJ 레딕이죠. 그렇죠. 레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전력이면 14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등을 하면 안 되는데 올 시즌 13연패 13연패를 했어요. 네. 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진짜 농구하기 싫겠다. 그러니까 맨날 지니까 진짜. 물론 최근 연패 탈출을 하긴 했지만 또 그다음 또 졌어요. 그래서 우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실 14위를 한 팀이 아닌데. 마지막으로 서부 13위 멤피스 그리즐스입니다. 네. 이 멤피스가 사실 수비 농구로 유명한 팀이에요. 유명한 팀인데 올 시즌은 어린 선수들을 기반으로 평균 110.8득점을 하면서 강력한 득점 농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그렇죠. 수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팀에는 어떤 선수가 있느냐? 일단 골스를 떠난 골스 5인방 중 한 명이죠. 이고달라 선수. 이고달라가. 근데 웃긴 건 이고달라가 많이 뛰진 않아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선수들이 이 멤피스를 활약하고 있냐? 99년생 듀오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렌 잭슨 주니어라는 선수와 자 모란트 선수인데요. 둘 다 자씨죠. 자씨인가요? 자씨죠. 네, 또 자렌은 이 작년 드래프트 2018년도 드래프트 선수고 모란트는 2019 올해 데려온 선수예요. 이 두 루키 두 선수가 발렌슈나스 들어보셨나요? 발렌슈나스 들어봤죠. 발렌슈나스는 원래 잘하니까 이 선수와 더불어 이 어린이 두 명이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사실 멤피스가 아깝게 진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순위가 낮지만 사실 110.8점 평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잘하고 있지만 승리는 많이 챙기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즌 가운데 이제 뭐가 왔냐면 16일부터 NBA 트레이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스포츠 승부만큼 재밌는 게 또 트레이드잖아요. 이 보통 트레이드 기간은 올스타 시즌 이후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동안 각 구단들은 타 구단들과 협상을 하며 팀의 전력을 보태거나 또는 애물단지를 내보내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스포츠에 항상 이제 트레이드 찌라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찌라시들. 어떤 선수들이 이 트레이드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오클라호마 시티예요. 이 OKC가 이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를 보내면서 리빌딩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 크리스폴을 필두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폴과 뭐 지미 버틀러, 마이애미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썰이 돌고 있는 가운데 흥미진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클의 거대 타워, 뉴질랜드산 스티븐 아담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센터가 약한 팀들이 많이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오클라호마에 또 큰 분 한 분 계시죠. 갈리나리 선수. 이 역시 작년 클리퍼스에서 뛰다가 넘어왔는데 이 선수도 약간 맛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OKC 말고는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요즘 불꽃 농구를 핫한 휴스턴 로켓츠. 이 로켓츠가 미네소타의 로버트 코빙턴을 노리고 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경기 보면서 코빙턴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휴스턴이 노려서 올 시즌 좀 더 높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 있을까요? 골스 왕국에 있다가 멤피스로 간 이고달라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를 많이 안 뛰어요. 그래서
이거달라 선수 이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짬이 있으니까 좀 데리고 오고 싶은 팀이 많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하위팀 주축 선수 이야기하면서 흘러나온 요게 줄리어스 랜들 선수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고 클리블랜드에서 고군분투 케빈 러브죠. 케빈 러브도 많이 구단들이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철새 이미지가 돼버린 이제 샌안토니의 더마 드로잔 역시 움직일 거라고 많은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저는 코빙턴이거든요. 코빙턴 진짜 잘해요. 어떤 스타일 선수라고 보면 일단은 될까요? 약간 트레이 형이랑 돈치치랑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약간은 득점보다는 어시스트 위주인데 3점을 꽤 잘 넣어요. 꽤 잘 넣고 패스도 날카롭고 볼 핸들링도 굉장히 좋아서 이 선수가 만약에 포인트 가드로 휴스턴에 합류하면 너무 안정적일 것 같고요. 심지어 수비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골스랑 경기하는데 커리를 잘 막아가지고 미네소타가 이긴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 잘한다 했는데 와 얘가 휴스턴에 간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신림스미나 미태원 씨가 NBA 중하위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에이스들 이야기랑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3명이서 한번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일부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색다르네요. 색다르죠. 네, 뭔가 좀 더 오래 걸리는 건 왜일까요? 우리 셋이서 더 적은 소식을 더 많이 떨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93년생들의 케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 UFC에 대한 이야기랑 토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